이 사건은 지극히 평범한 기술적 결함으로 보였던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곳의 배수관 시스템에서 역겨운 악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찌꺼기나 배관 막힘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주민들. 하지만 출동한 설비 기사들이 배관을 하나씩 해체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부패가 진행 중인 사람의 살점들이 분쇄기에 갈린 듯한 모습으로 뒤엉켜 필터에 걸려 있었고, 일부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층 세대들로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신도시의 심장부에서 한 여인인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갈아 없앤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휴가를 떠나버린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만약 어느 날 당신 집에 물맛이 변했다면 어쩌면 그 관 속을 흐르는 것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한 인간의 끔찍한 죄악이 수십 미터의 배관을 타고 씻겨 내려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8월 15일 오전 6시 20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내용은 짧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15층 수직 배관에서 오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관 안에 고기 같은 게 있는데 동물 고기는 절대 아닙니다. 냄새가 정말 끔찍합니다. 사람 고기 같습니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인천경찰청 강력계의 박진우 경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건물 기술실 내부. 아파트 전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메인 오수관 일부가 이미 해체되어 있었다.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와 비릿한 피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워 건장한 기술팀 직원 3명 모두 이중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헛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새하얀 타일 바닥 위에는 탁한 분홍빛의 끈적한 액체가 길게 얼룩져 있었다. 한 설비 기사의 손에 들린 것은 방금 잘라낸 직경 200mm의 PVC 배관 조각이었다. 그 안쪽에는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살점 덩어리들이 길고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인간의 지방과 뒤엉켜 찌꺼기 필터망 주변에 빽빽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설비 기사는 부들부들 떨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분쇄기에 완전히 갈아버린 것 같습니다. 팀장님, 뼈는 없는데 시체처럼 비린내가 정말 지독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즉시 이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대 명단을 추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총 15세대. 그러나 그중 한 세대가 수사기관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사로잡았다. 1508호. 이곳은 강지훈 38세 씨와 그의 아내 차수연 34세 씨 부부가 사는 곳이었다. 거의 2주 동안 아파트 내에 그 누구도 남편 강지훈 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남편의 이례적인 부재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들의 집 욕실 바닥 아래 배수관은 부패하고 있는 끔찍한 혼합물로 꽉 막혀 있었다. 인간의 DNA를 품고 있는 혼합물로 수차례에 걸친 집주인과의 연락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경찰은 1508호의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파쇄하고 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다. 주방 선반 위에 노란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마시다 만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욕실은 바닥이 바싹 말라 있었고 세면대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바닥 배수구 틈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박진우 경정은 몸을 숙여 가느다란 금속 탐침으로 배수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끌려 올라온 것을 본 모두가 숨을 멈췄다. 길게 엉킨 머리카락 뭉치와 함께 이미 회갈색으로 변해버린 부드러운 피부 조직 한 조각이 달려 나온 것이다. 현장에 함께 있던 국과수 감식팀 요원이 즉시 확인했다.
인간의 조직 구조와 일치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무의미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생활하수 시스템을 통해 조금씩 흘려보낸 것이다. 15층 건물 60여 세대. 지난 며칠간 모든 주민들은 피해 배수관이라는 이름의 공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셈이다. 루미아 팰리스 전체가 즉시 봉쇄되었다. 기술팀은 14층, 15층, 16층 라인의 모든 오수관을 긴급 해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관 조각들이 하나씩 분리되고 열릴 때마다 그 안에서는 똑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잘게 갈린 인간의 살점들이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조직들과 뒤섞여 필터망, 꺾이는 부분, 연결부마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어떤 조각에서는 작은 귀 연골 조각이, 또 다른 조각에서는 부러진 발톱 파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럽게도 새끼 손톱만 한 크기의 두개골 파편까지 나왔다. 주민들이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고, 어떤 이는 지난 한 주간 집욕실에서 나던 이상한 냄새를 떠올리며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그저 배관이 낡아선 아는 냄새려니 하고 넘겼던 것이다. 한 여성이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세상에, 우리 애가 그 물로 양치질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물에서 비릿한 맛이 난다고 했는데, 경찰은 15층의 모든 주민들에게 세대 상태 확인서에 서명하고 일시적으로 모든 수도를 잠글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모든 이의 시선은 이제 단 한 곳, 1508호로 쏠려 있었다. 경찰의 존재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늘 온화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집주인 강지훈 씨를 못 본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반면 그의 아내 차수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갔다. 세련되게 웨이브를 넣은 머리, 명품으로 치장한 옷차림, 이웃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그대로였다. 한 이웃이 물었던 적이 있다. 남편분은 요즘 어디 가셨어요? 통안 보이시네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답했다. 아, 남편 출장 갔어요. 부산에 한 달 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위층에 사는 한 남성은 다른 단서를 제공했다. 분명히 들었어요. 7월 말 밤이었는데 저 집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한 침묵이었죠. 8월 16일 수사팀은 지하 주차장 구석의 기술구역에 몰래 버려진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발견했다. 안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가득한 수건 여러 장과 정체불명의 점액질이 묻은 비닐 조각들, 그리고 특히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1508호의 온라인 쇼핑 내역을 확인하던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7월 27일 강력 배수관 세정제 2통, 5리터짜리 대용량 락스 1통, 그리고 대용량 업소용 고기 분쇄기 1대가 포함된 주문이 집 앞까지 배송되었다. 배송 확인서에 서명한 사람, 바로 차수연이었다. 남편 강지훈 씨는 7월 29일 밤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아내는 제주도 리조트에서 이유자적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그의 신체 조각들은 아파트 전체의 배수 시스템에 꽉 막혀 있었다. 30시간이 넘는 분량의 영상이었지만 수사팀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7월 29일 밤 10시 13분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수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청록색 캐리어가 끌려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그녀의 뒤를 따르는 인물이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낯선 남자. 키는 약 175cm. 마른 체형의 그는 한 손에 거대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추자
두 사람은 함께 내려 1508호 방향으로 곧장 걸어갔다. 약 40분 후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남자가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차수연은 그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헤어졌다. 차수연은 정문 출구로 향했고 남자는 뒤돌아 CCTV 감시가 없는 사각지대인 기술구역으로 들어갔다. 수사팀은 영상을 정지하고 화면을 확대했다. 최첨단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낯선 남자의 얼굴은 아파트 내 어떤 입주민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입주민 카드가 없었고 방문객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어떤 보안 검색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등 도움을 주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수연 외에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동시에 1508호의 디지털 도어락 출입 기록은 같은 날 저녁 7시 40분 차수연이 연속으로 2번 문을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가 바로 복도 CCTV에 낯선 남자가 그녀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시점이었다. 기술팀이 욕실 바닥의 배수구를 다시 점검했을 때 그들은 필터 덮개가 제거되었다가 다른 종류의 나사로 다시 조립된 것을 발견했다. 아파트의 다른 세대와는 맞지 않는 부품이었다. 강제로 뜯어낸 흔적, 새로운 긁힌 자국들, 그리고 주변을 마감한 실리콘 아래에서는 시멘트 깊숙이 스며든 희미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범인이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공범이 있었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어쩌면 살해 과정에도 가담했을지 모르는 인물. 차수연의 휴대전화 데이터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삭제된 메시지 중에서 특별한 대화 내용이 복원되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깨끗하게 처리 끝나면 기분 전환 겸 쉬고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차수연은 이렇게 답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이제 강지훈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부부싸움 끝에 벌어진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공범이 있었고 정확한 시점이 있었으며 흉기가 있었고 소름 끼치는 디테일까지 갖춘 시나리오가 있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누가 죽였는가가 아니었다. 누가 그녀를 도와 한편의 시신을 갈아 아파트 전체에 배수관으로 흘려보냈는가였다. 8월 18일 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차수연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 작업을 완료했다. 데이터 휴지통에서 감식팀은 최근 3주 동안 삭제된 400개 이상의 메시지를 복원해냈다. 그 중에는 동일한 대포폰 번호와 나눈 12개의 대화가 있었다. 메시지들은 드문드문 보내졌지만 항상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맴돌았다. 처리, 정리, 완료. 한 특정 메시지는 수사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기 좁으니까 갈아서 조금씩 흘려보내야 돼. 깨끗하고 들키지도 않아. 손톱 발톱은 다 뽑는 거 잊지 말고. 이 정보는 현장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온전하지 않았고 손톱과 발톱은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손가락 끝 피부는 잘려나가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다. 시신의 각 부분은 원래의 구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게 갈려 있었다. 한 법리학 전문가는 분쇄 방식, 물을 흘려보내는 시점, 심지어 사용된 수압까지 매우 정확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소견을 밝혔다. 수사팀은 메시지를 보낸 대포폰의 행적을 추적했다. 발신 위치 추적 결과 그 전화기는 차수연이 7월 29일 밤 아파트를 떠난 지 정확히 2시간 후 인천 남동구의 한 지역에서 신호가 잡혔다. 교통 CCTV 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경찰은 번호판 없는 검은색 혼다 스쿠터 한 대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한 주택가로 들어선 뒤 감시망에서 사라졌다.
차수연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수사팀은 결정적인 거래를 발견했다. 김도식, 1984년생, 경기도 외곽 출신, 폭행전과 1회, 불법 도박전과 2회. 그는 직업이 일정치 않았고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김도식이 차수연이 2020년 강지훈 씨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김도식의 최근 거처가 남동구의 한 좁은 골목에 있는 월세방이라는 것을 특정했다. 수사팀이 들이닥쳤을 때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낡은 플라스틱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 몇 개와 담뱃갑, 그리고 잡다한 것을 휘갈겨 쓴 수첩 한 권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 개발세발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자르고 흘려. 눈알 남기면 안 됨. 터뜨려야 함. 관절은 부숴야 기계에 안 막힘. 글씨체는 비뚤배뚤했지만 필압은 매우 강하고 익숙했다. 필적 감정 전문가는 4년 전 그가 구금되었을 때의 서류에 남겨진 서명과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김도식, 그가 바로 운명의 밤에 차수영과 함께 있었던 미스터리한 남자였다. 그는 단순히 캐리어를 옮기는 것을 돕지 않았다. 그는 뒤에서 정리를 지시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시신 유기 방법을 계획하고 조언한 자였다. 마치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잔혹하고 냉정하게.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차수연이 왜 남편을 죽였나가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손을 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예견인이 살해하는 것을 그저 지켜본 것인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피비린내 나는 자유로운 휴가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갈아버린 것인가? 8월 20일, 이틀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특별 추적팀은 강원도 속초의 한 여관 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김도식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가 이틀 전부터 저렴한 방을 빌렸는데 행적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낮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한밤중에만 몰래 밖을 나갔다 온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저녁 7시 경찰은 김도식이 도주를 위해 짐을 꾸리던 중 방을 급습하여 그를 체포했다. 취조실에서 김도식은 처음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난 안 죽였어요. 그냥 수연이가 가는 거 도와준 것뿐이에요. 걔 혼자서는 그 시체 못 들어요. 수사관이 다그쳐 물었다. 그럼 누가 갈았나? 김도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수연이. 걔가 의자 밟고 올라서서 직접 스위치 켜고 직접 한 덩이씩 눌러서 넣었어요. 증거로 김도식은 자신이 숨겨둔 낡은 휴대전화의 위치를 자백했다. 그 안에서 경찰은 약 3분 길이의 동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는 차수연이 주방에 서서 일회용 비닐 우비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태연하게 남편의 신체 조각들을 업소용 분쇄기 입구로 밀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도식은 그저 그곳에 서서 조용히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다. 말리는 말 한마디 없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돕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관객이었고 범죄를 즐기는 자였다. 단순한 치정살인으로 보였던 사건은 이제 훨씬 더 역겨운 진실을 드러냈다. 이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두 사람의 합작품이었다.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갈아 없앴다. 둘 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계산했고 그 후에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돕기로 동의했나? 김도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새끼가 죽도록 미웠으니까. 그리고 난 아직 차수연을 사랑하니까. 8월 21일 특별조사실. 차수연은 수사관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의 칼날을 박는 듯했다.
7월 29일 밤 남편 강지훈은 늦게 퇴근했고 매우 까칠한 상태였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차수연은 조용히 물을 따르러 갔고 남편의 오렌지 주스 잔에 무색무취의 액체형 수면제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그녀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한 약물이었다. 약 15분 후 강지훈은 식탁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그녀는 맥박을 확인했다.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그녀는 119를 부르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커다란 비닐봉지를 가져와 남편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숨을 멈출 때까지 꽉 조였다. 그 후 그녀는 김도식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올라와. 김도식은 칼, 가위, 테이프, 비닐 시트, 그리고 그녀가 미리 주문해 둔 고기 분쇄기가 든 도구 가방을 가지고 왔다. 1508호의 주방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했다. 자르고, 갈고, 포장하고, 세면대와 변기를 통해 조금씩 흘려보냈다. 차수연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회상했다. 작게 잘라야 했어요. 그 사람 손목이 너무 굵어서 관에 안 들어갔거든요. 갈 때마다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들이 못 듣게 하려고 세면대 물을 최대로 틀어놨어요.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생각은 했죠. 하지만 멈추면 저는 그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미 그 사람 곁에서 오래전에 죽었어요. 남편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차수연은 신체적 폭행도 외도도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질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강지훈의 죽음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해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빠르며 그의 가족들에게 슬픔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사관이 물었다. 아파트 전체가 당신 남편의 시신이 담긴 배수관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차수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행 가기 전에 강력 배수관 세정제를 썼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취조가 끝날 무렵 차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 분쇄기가 그렇게 빨리 막힐 줄은 몰랐어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아마 아무도 이 일을 몰랐을 텐데. 2024년 11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차수연과 김도식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루미아 팰리스의 주민 약 1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었고 사형이라는 두 글자를 두 귀로 듣고 싶었다. 차수연은 회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짧게 답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도식은 반대였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며 이름이 불릴 때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가 4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피해자 강지훈이 어떻게 독살당하고 목이 졸려 죽고 잘게 잘리고 갈려서 배수관을 통해 유기되었는지를 상세히 묘사하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어떤 이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강지훈 씨의 어머니, 머리가 새하얗게 센 채 아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은 그 여성의 눈은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피고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변호인은 차수연이 장기간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어떤 행위도 충동적이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없었다.
독극물과 분쇄기를 구매한 것부터 시신을 유기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곤 냉혈하며 비인간적으로 계산되었다. 마침내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차수연, 무기징역, 김도식, 사형. 1508호는 영구적으로 봉인되었다. 아무도 더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파트에 많은 가정이 이사를 갔고 아직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화장실 물을 내릴 때마다 여전히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이는 말했다.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고기 가는 기계 소리가 겹쳐 들려서 미치겠어요. 온전한 시신을 찾지 못한 강지연 씨는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다. 가족들은 그를 위해 소박한 제사상 하나를 차릴 수 있을 뿐이었다. 영정 사진 속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아내의 손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고통과 트라우마에는 어떤 판결도 끝을 선고할 수 없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죽음이 있고 단순히 살인이라 부를 수 없는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갈아버리고 흘려보내고 씻어내는 행위였다.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에서 단 한 번의 물내림 버튼으로 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는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끔찍한 기억까지 씻어낼 수는 결코 없다. 한 안에 한 대의 고기 분쇄기 그리고 분탄이까지 계산된 계획.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진실은 씻겨 내려가지 않으며 죄악은 결코 깨끗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것.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구의 시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후에도 어떻게 사람이 웃고 여행 인증샷을 올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부디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길. 어떤 죽음은 칼이나 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의 잔인함에서 오기 때문이다.